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박원규 학부장님께서 소개를 쭉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부산대학 중역과 후배님들 아주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저희가 있는 데는 주로 이제 석사, 박사 과정만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보다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인데 정말 이렇게 프레시맨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옛날 한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몇 학번이시죠? 13학번이죠? 저는 73학번입니다. 저보다 60년 더 여러분 선배님이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앞에 20이부터 29가 붙어서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면은 40년 되겠네요. 40년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 부산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상경회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무지개문 쪽은 같이였어요. 제가 졸업할 때는 이분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정말 상변이 늦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옛날 어딘가로 숨기면서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김경천 우리 기계학부 동문회 회장님이 좀 와서 우리 후배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보다도 정말 또 훌륭하신 우리 동문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특별한 캐리어를 가진 경우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한테 저희가 살아온 이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슬라이드로 좀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하실 것 같으니까 원래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90분 정도 배당이 된 것 같은데 가볍게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죠? 네. 여러분들 정말 40년 후에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한편으로도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954년에 태어났습니다. 6.25 끝나고 난 그 다음에 정말 우리는 5살 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경주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경주에서 다니다가 이제 대학에서 살아갔습니다. 부산에 오니까 굉장히 도시도 크고 사회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몰랐어요. 그러면서 쭉 이제 제 경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처음에 제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USP라는 학교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이게 제 사진입니다. 제가 실물보다 못생겼죠? 나와요. 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학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쭉 해서 지금 현재 USB라고 이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대덕 연구단 기관에 있는데요.
예전에 USD 총장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요. USD에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부산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SD에 대해서 이따 중간에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 부산중공업 현대양행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이 건물에서 제가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 동기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한 3명 같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최근에 한 달 전에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거기 이제 현대 부산중공업에 대학원 들어간 그 친구가 전무까지 하다가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거기서 계속 있었고 저는 중간에 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실제로는 여기 있다가 이 회사가 막 지금 현대중공업이라고요. 그 조선소 있잖아요. 현대조선. 그로 막 넘어가고 하는 게 사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에 한 번은 우리 현대중공업에 그 당시로 하면 상공부죠. 상공부에서 한 과장급쯤 되는 분들이 조선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선과 과장, 조선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그 과장님하고 몇 분이 내려오셨는데 저는 그때 사원이었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냥 하늘같이 모시고 있었던 그 우리 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사님, 상무 이런 분들이 썰썰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사표 쓰고 제가 바로는 아니고 한 2달 뒤에 좀 고심을 하다가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 저는 그때만 해도 자격증을 줬어요. 중조사 자격증. 울산공업고등학교에 그 기획과의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나와가지고는 계속 선생님들하고 테니스 치고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1년에 정말 그냥 소비를 해버렸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원래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행정고시하고 통합이 됐죠. 옛날에는 기술고시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하려고 나왔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하면서 1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분이 한번 어떤 획을 긋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 울산공고에 사표를 내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산대학을 굉장히 좋게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 집사람도 부산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오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PNU 스타클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크게 각오를 해야 되고 아주 험난한 고비를 한 번은 겪어야 자기가 의도했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의도했던 인생을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 순간일 수도 있지만 길게는 6개월, 1년 이런 어떤 시기가 있는데요.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 일부러 만들 필요도 있고 그런 시기를 아주 어려운 결정적인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극복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텔레비 같은 데서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천에 정부 청사가 이제 세교 그 광화문에도 있고 과천에도 경제부처들이 전부 다 과천에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끝에는 이제 지금 오후 이제 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을 해서 쭉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정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공무원들 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근무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유학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를 하고 제가 미국에 여러분들 덴버라고 들어보셨어요? 덴버가 콜로라도의 수도입니다. 콜로라도의 수도 덴버 바로 옆에 볼드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 볼드라는 데 가서 석사 박사과정을 하면서 5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질 거예요. 뭐 일반 직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간다든지 아니면 공직에 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획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시험을 통과를 하고 여기 가서 정말 이때는 공무원 월급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정부 장학금도 받고 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고 일풀로 받으면서 5년 동안 제 와이프도 같이 갔고요. 정말 좀 행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위도 박사학위도 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학교로 가려고 하다가 돌아오니까 정부에서 지급한 이 보조금, 보조해준 거를 학교에 가려고 다 갚아야 된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1년 정도. 노무현 정부 때도 여기 가서 1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EU에 벨기에에 브라셀에 가면은 EU 대표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이고 거기서 3년을 근무를 하고 러시아 대사관에 또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대사관에는 주로 외교부 사람들만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사관에 가면 2분의 1은 외교부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각 부처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계관이라고 하는데요. 각 부처에서도 이런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으로 각 대사관에 파견돼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은 저도 굉장히 저는 국가에도 감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해외 외교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해서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최근에는 여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가 근무를 했고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정부 세종 광화문 청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대전에 있는데요. 국립중앙과학관이라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이언스 뮤지엄입니다. 저기에 근무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지금 현재는 UST라는 이 학교에 현장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있으면 확 달라질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UST라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연구소, 큰 연구소들 있죠. 세계적으로 큰 연구소들 연구하는 그 리서치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리서치를 하는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들을 고등교육, 그러니까 석사 박사 과정에도 활용하는 시스템들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인데요. 여기도 막스 플랑크 그레이드 스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 또 이거는 헤르몰츠인데요. 헤르몰츠에도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쇼켄다이라는 학교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에도 와이즈만 연구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 안에도 그레이드 스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스크립스 연구소 안에 펠로우 스쿨이라고 이 대학원 석사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도 있죠. 또 USB는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약 10년 전에 정부에서 이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연구소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키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극지연구소도 있습니다. 극지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도 있고요. 이런 그 다음에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었어요? 기초과학연구원 IBS라고. 이번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베스트, 과학 비즈니스 베스트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 비즈니스 베스트 핵심 연구기관이 이 기초과학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도 이번에 저희 설립기관으로 들어왔고요. 이것처럼 이런 연구소 30개가 공동으로 만든 석사 박사과정 대학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같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펠이라고 대표되어 있습니다. 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여기 참여를 해서 이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극지라든지 뭐 국방 관련 국방과학연구소도 저희 설립연구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ADD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제 교수님 숫자는 한 1,500명 되고요. 학생들은 872명입니다. 석사학과입니다. 아마 올 가을쯤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30%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부산대학 출신이 현재 재학생들이 총 18명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인데요. 여기 키스트에 2명이 있고 생명공학연구원에 7명 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부산대학 출신 중에서 졸업하신 UST를 졸업하신 분이 16명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저희들은 연구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 이런 대학들을 분석을 해보면 연구 영역이 한 42% 되는데요. 저희들은 한 56% 정도가 연구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교수의 수가 학생들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게 아주 특이한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전공들도 저희들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사체 이번에 나로가 하늘로 올라갔죠. 그도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 그 나로를 개발하고 책임지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 우리 발사체 시스템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공부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USB가 특이한 학교입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좋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금도 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다 대주고요. 매달 생활비도 줍니다. 이거는 조금 그런 이야기인데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 한국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수준의 장학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NSC라고 하는데요.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세일즈 이런데 제1저자로 학생들이 이제 논문을 게재를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많이 내고 이런 학생들은 가끔 이제 USD 졸업하고 나서 이제 10년이 됐는데 작년부터 국내 대학에 바로 교수로 초등학교 안 거치고 교수로 가는 학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취업률은 저희들이 한 83% 정도 되고요. 주로 출연료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 정부 연구기관에 가장 많이 가고 기업으로도 많이 가고 이렇게 되는데 취업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USD를 경영하는 경영 시각인데요. 엑스런트 USD, 엔터프로너 USD, 글로벌 USD, 스마트 USD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어떤 저희들 USD가 우리 미래의 대학의 롤 모델을 제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대학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제가 몸담고 있는 USD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1학년이 있다, 여러분들은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을 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런 학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후배 40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몇 가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40년 전에 1954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이 해운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오늘날의 해운대의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빙빙도 들어서고 굉장하죠. 자, 다른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1954년 필리핀 마닐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필리핀의 모습입니다. 필리핀도 많이 발전을 하긴 했죠. 그런데 어느 게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으로 봐도 한국이 정말 그동안에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네. 정말 저도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해외에도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한국이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바깥에 나가서 한국이라고 하면은 잘 몰라요. 거의 모르고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상품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저기 무슨 사구려 이런 상품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구려이라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이 거의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세계시죠. 근데 요즘은 정말 백화점에 가면은 특히 가전 IT 쪽, 가전제품 쪽은 이렇게 제일 위치가 좋은 게 제일 비싼 코너에 우리나라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이제는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이제 통하고 있고 한국을 벤치마킹 하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특히 개발도상국에 가면 한국은 거의 부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는 우리 교육에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 한국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고 여러분들 한국에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시죠? 정말 다른 나라에 가보면 한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만 봐도 1954년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인당 65달러, 필리핀이 190달러였어요. 지금만 보십시오.
지금은 필리핀이 2,600달러고 우리는 23,000달러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한국이죠, 한국. 자, 밤에 인공위성으로 이제 지구를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미국이 굉장히 불이 봤죠. 그 다음에 유럽 쪽도 굉장히 봐줬어.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그래도 봤습니다.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동양 쪽에. 그리고 요 한국을 확대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휴전선을 그렇게 승계로 해가지고, 북한은 위는 캄캄하고, 이 밑에는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잖아요.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남북한 1인당 국민 도덕이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소득이 더 높았습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거의 70년대까지, 71년도 정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소득이 높았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기가 더 좋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70년을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국민소득은 이렇게 올라가고, 북한은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북한의 1인 국민소득은 약 한 1,000불 정도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그럼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역시 저는 자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 사람 이렇게 볼 때, 결국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자도 잘 만나고 정책 결정을 잘하고 훌륭한 인재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발전을 했고, 필리핀이나 북한은 정책 결정을 잘 못하고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사람한테 달려있다. 특히 사람의 머리.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부모님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때 그 패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열정이 없으면 뭐 여러분 인생이 아마 굉장히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열정은 인류의 역사를 만든 모든 성취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이성 친구를 사귈 때도 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전입니다. 도전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꿈을 크게 가지라. 도전의 목표를 굉장히 크게 좀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극복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후배님들한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그리고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갑자기 건강에 무슨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미래라는 건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죠? 누구도 자기 미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려움이 보통 보면 굉장히 과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맞닥뜨렸을 때의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게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크게 잡고 도전을 하라는 이유가 실제로 목표를 크게 잡고 도전을 해보면 별것 아니다 이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를 왜소하게 보고 움츠리고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죠? 실제로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마 이런 경험들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만 목표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도전하면 별거 아닌 걱정거리였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그 선생님이나 선배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목표를 크게 세우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라. 결코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는 두려움보다 그 목표는 굉장히 나중에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목표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나, 여기 보면은 그 플로렌스 체르기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수영 선수입니다. 그 1952년에 이 수영 선수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 섬에서 34km 섬이 떨어져 있었는데 수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건너기로 이제 하고 이제 출발을 해서 쫙 가는데 그날은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었어요. 많이 끼어가지고 자기가 가다가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옆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포기를 해고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800m 목적지를 800m 남겨놓고 여기에 34km나 되는 그런 그 해역을 건너는데 목표 지점을 800m 놔놓고 자기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안 보였기 때문에 안개 속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최대 선수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는데 나중에 800m 남았다는 것을 알고 아주 승산을 했죠. 33km 이상을 달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도전을 해서 무사히 이 해적을 건넜습니다. 이것처럼 항상 그 대부분 보면요,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뭐 50%, 60% 가서 실패할 경우에는 별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열심히 하면은 95% 이상 가까이 갑니다. 자기 그 목표 지점까지. 그런데 마지막 한 5%, 2, 3% 남기고 대부분 한 제가 생각에 한 90% 이상이 전부 다 거기서 그만두고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그 어떤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면 정말 확실하게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을 잘 넘겨야 돼요. 제가 알기로도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거의 성공 지점에 가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도 있는 것처럼 구름 위에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밑에는 비가 오면 사람들이 그 비가 오는 구름 위에는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조금만 비껴서 지나가면 태양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당부드릴 또 하나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멘토를 한 명씩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뭐 친구라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멘토로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앞길이나 여러 가지 것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판을 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가장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한 명 아니면 여러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멘토링을 해주세요. 인생의 멘토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훌륭한 멘토를 가지고, 훌륭한 멘토는 여러분들 인생의 정글입니다. 정대입니다. 그러니까 멘토를 가지고 언니도 좋고 친구도 좋고 누구든지 좋아요. 아니 동료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는 항상 객관적으로 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판을 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50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그 진로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여러분들 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찰스 두이그 같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신호가 오면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고, 이게 계속 식으로 돌아가는 게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만큼 여러분들 인생을 값지게 하고 보람있게 하고 참 알차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술을 마시고 나면 좀 이게 루스해지고 좀 쾌감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주, 쾌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게 반복 행동을 바꿔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운동으로 해소를 하고, 운동을 하고 나도 굉장히 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습관의 고리로, 이렇게 가면 자기 인생을 감추게 되지만,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값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여러 가지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루프, 습관을 분석하는 이런 루프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반복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달라질 겁니다. 반복된 습관이 되면요, 어려운 일도 습관이 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습관이 딱 한 번 습관의 고리가 이루어지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여기서 두뇌에서 이렇게 소비하는 에너지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그런 행동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독서하는 습관이라든지 운동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길러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람이 소극적이고 좀 비관적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의, 좋은 습관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대충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만은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순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대학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